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무역 협상은 마무리 단계지만 회담 전에 끝날지는 불투명합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일광절약 시간제가 해제됩니다. 매년 부정적인 평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드시리즈에 오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오늘부터 홈구장에서 3연전에 돌입합니다. 치안 당국은 질서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자마이카를 향해 초대형 허리케인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발효됐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협상은 마무리 단계지만 복잡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Has there been a snag in terms of the South Korea trade talks? Is that how is that? No, I don't think so, Scott, is it? No, there's just a lot of details to work out. It's a very complicated deal, and I think we're very close. 베센 장관은 그러면서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될지도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한국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가 됐다고 말했는데 이와는 결이 달라 보입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과 일정 등을 놓고 여전히 양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들을 내보내는 것에 반대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할 때 필요한 전문 인력이 원활히 입국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안보, 경제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우리나라에 도착해 내일 이재명 대통령, 모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만나고 싶다며 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솔깃할 만한 카드로 대북 제재도 언급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면서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 순방 일정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Well, I hadn't thought of it, but I
I think the answer would be, yeah, I would do that, sure. It's our last stop, so it's pretty easy to do. Yeah, I would do that. 사흘 전 김 위원장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만나고 싶다고 더 적극적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Well, we have sanctions. Well,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에 이어 북한의 유화적 손길을 다시 내민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6년 전처럼 트럼프 김정은 깜짝 회동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북미 정상 만남 때마다 핵심 역할을 했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 북한이 미국보다는 러시아를 더 신경 쓰고 있음을 일부러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할로윈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1시 15분쯤 열린 할로윈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파티는 3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참석자들 중 일부가 서로를 향해 무차별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체포된 인물은 없지만 용의자는 지목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밤 9시 30분쯤 펜실베니아주 링컨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방송 KWQC에 따르면 23일 밤 8시 17분쯤 일리노이주 갈리나 인근 도로에서 서쪽으로 달리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4세 운전자 알렉산더 아바네소프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마주오던 차량에는 42세 패트릭 정 씨와 아리아 정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조 데이비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정 씨 부부는 현장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한 후 추가 치료는 받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아바네소프의 부주의 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음주 여부 등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주요 공항 곳곳에서는 항공 관제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착륙이 중단되는 등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미전역 항공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LA 국제공항에서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때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날 오전 8시 45분경부터 약 2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며 오클랜드행 항공편을 포함한 일부 출발편이 지연됐습니다. 이로 인해 남가주 지역 공항 이용객들은 평균 49분, 일부 항공편은 최대 87분까지 대기해야 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피닉스, 휴스턴, 샌디에이고 등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관제 인력난으로 인한 운항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관제 인력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최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히는 추수감사절 등 연휴 시즌 대규모 항공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인력 보강과 안전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 관제사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예산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온두라스 출신 불법 체류자가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불법 이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21년부터 미국에 불법 체류하며 단순 노동 일을 해온 24살 남성 리베라가 지난 23일 오전 버지니아주 노퍽 264번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날 평소처럼 동료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일터로 향하던 리베라는 아이스 요원들의 불법 이민 단속 작전에 걸려 차에서 내려 혼잡한 고속도로를 뛰어 도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아이스 요원 중 한 명이 리베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 체포, 추방 작전 중 사망으로 이어진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주말 일광 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미국 대부분 지역이 표준시로 돌아갑니다. 시계를 1시간 늦추는 덕분에 꿀잠을 더 잘 수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낮에 활동 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늘리자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점차 이에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간 변화로 인간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생겨나는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뇌졸중은 0.09%, 비만은 0.78%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체 인구에 대입하면 각각 30만 명의 뇌졸중 환자와 260만 명의 비만 환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일광 절약 시간제를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최악이고 영구화한다 해도 표준시를 유지했을 때보다 건강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f we transition to constant year-long daylight saving time, that's better. But what's even better than that is transitioning to year-long standard time. 연구진은 사람의 생체 리듬이 일반적으로 24시간보다 몇 분 더 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24시간에 맞추는 동기화가 바로 오전 햇빛에 의해 이뤄지는데 이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결코 인체에 유익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일광 절약 시간제는 수차례 의회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폐지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중 해가 조금이라도 긴 것이 사람들의 활동을 늘려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이라는 주장이 100년 넘게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단 1시간이라 해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 체감이나 피로도가 크게 다를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서서히 적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You can move your clock earlier if it's something that is difficult. You can kind of move it, you can do the fall back like 15 minutes, a night for a couple of nights preceding it. 오는 일요일 일광 절약 시간제가 종료되면 시계를 새벽 2시에서 새벽 1시로 되돌려야 합니다. 서부 LA 지역을 기준으로 한국과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며 일광 절약 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의 경우 애리조나와는 시차가 없어지고 하와이와는 2시간으로 시차가 줄어듭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돕는 손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으로 얻은 수익을 미국과 모국인 한국에 3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만희 복지재단을 이끌고 있는 박형만 이사장인데요. 이달에도 한국을 방문해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나이 27. 그래, 독일로 가서 돈을 벌자. 광부면 어때? 가족과 헤어진 게 마음 아프지만 꼭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지난 1964년 독일로 건너가 외화벌이에 나섰던 한 광부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무대입니다. 이 공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BS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연례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펼쳐졌는데 30년 가까이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만희복지재단 박형만 이사장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KBS 홀에서 거기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이 또 거기 극작가가
내가 독일에서 가서 3년 동안 광부, 또 와이프 가나원, 결혼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한 그 과정을 극작해가지고 KBS에서 그것을 한 10분 동안 그 포상 받기 전에 그걸 연극을 했어요. 국민 나눔 대상 국민포장 수여자인 만희복지재단 박형만 이사장의 나눔은 2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니어 센터를 중심으로 불우한 이웃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있고 대한노인회를 통해 효자효부를 선발해 상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국에 대한 사랑도 남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소년소녀 가장과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등 50명의 불우이웃들에게 후원금이 기탁됐고 관련 복지시설에도 운영기금이 전달됐습니다. 29년 동안 공주시에 기탁한 기금만 6억 원에 달합니다. 후원금 마련은 각종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 본인의 절약 정신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비행기도 그 비즈니스나 이런 걸 안 가고 에코노미로 가면은 우리가 돈 1,000불이면 왕복하거든. 이 노년이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시니어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을 비즈니스면 3,500불, 4,000불을 줘야 비즈니스 타거든. 나머지를 한국 가서 또 바꿔가지고. 박형만 이사장은 파독광부 시절에 얻은 경험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돈을 벌어서 싸놓고서 그걸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을 안 쓰는데 에코노미, 돈을 세입을 하는 방법을 독일 광산 3년 동안 광부하면서 거기서 독일 사람에 근면하고 검소하고 또 아주 정직하고 그 독일에서 3년 동안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 박형만 이사장이 설립한 만희복지재단은 독일에서 만난 아내와 함께 만든 사회복지재단입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자금의 상당수를 재단으로 일관하면서 향후 본인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네, 정말 감동. LA 다저스가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홈 3년 전이 이어져 시민들에게 질서를 지키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모든 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음주할 계획이 있다면 운전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대중교통 또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스포츠바나 다저 스타디움 등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의 강한 산타애나 강풍과 함께 내일부터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과 수요일이 가장 더운 날로 며칠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LA 한인타운은 낮 최고 기온은 90도 초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벤츄라,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내일 오전부터 수요일 밤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월드시리즈 경기 등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례적으로 덥고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 LA와 벤츄라 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30에서 40마일의 산타애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가을 들어 첫 산타애나 강풍으로 매우 강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등급 허리케인 멀리사가 중앙아메리카 자메이카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메이카 사상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항은 폐쇄됐고 위험 지역 주민들에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도가 해안으로 거칠게 밀려듭니다. 야자수는 강한 바람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허리케인 멀리사가 가까워지고 있는 자메이카 모수입니다. 해안가 마을에선 어부들이 배를 육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It's not a joke. It is very serious, guys.
and it is going to be something different. The figures we think will be astronomical. 시속 25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멀리사는 현지 시각으로 27일 밤사이 자메이카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멀리사는 5등급 허리케인으로 5등급은 허리케인 등급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현재 이동 속도가 시속 10km가 안 되는 데다 자메이카 대부분을 뒤덮을 정도로 영향권이 넓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해안가엔 높이 4m가 넘는 파도가 덮치고 일부 지역엔 최대 10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항은 이미 폐쇄됐고 일부 주민들에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자메이카 기상청은 지금까지 5등급 허리케인이 상륙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멀리사가 자메이카에 상륙한 뒤 세력이 다소 약해지긴 하겠지만 쿠바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기막힌 프리킥으로 장식했던 LAFC 손흥민의 메이저리그 사커 데뷔골이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MLS 실리콘밸리 한국학교가 지역사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 미주 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팔로알토 아트센터에서 초중고교사와 교육 관계자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SVKS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등의 후원과 나태주 풀꽃 문학관의 선물 후원으로 행사는 더욱 풍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한인 학생 정체성, 강점 등을 이해하는 강연과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K푸드 스토리텔러 사라 김리 셰프가 한식의 어우러짐 등을 소개하며 쌈장 시식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한국 학교인 실리콘밸리 한국학교는 한인 차세대 뿌리 교육과 지역사회의 한국 문화 전파에 더 많은 역할을 기여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를 11주 만에 최고의 주로 마무리한 후 4주 만에 3일 연속 올랐는데요. 금요일에 이어 이틀째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이 멈출 조짐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3주 최저치로 밀린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매그니피선트 7은 지난 목요일 이후 단 이틀 만에 또다시 전 종목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5종목이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주 882개 기업의 실적 결과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수요일 연준의 금리 인하와 목요일 미중 정상회담까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3일째 사자쪽으로 쏠린 투자 심리는 오늘도 딱히 흔들림 없이 유지됐습니다.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심 내는 포모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패닉 바잉은 목격되지 않았지만 매수세는 꾸준히 몰려오며 관망세보다는 오히려 딥바잉이 활발해진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